분변 미생물, 가장 좋은 유익균들이 아이에게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도 이제 조한경 선생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자혁명.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우리 또 다른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조한경 선생님의 환자혁명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 부분들을 리뷰해 볼 건데요.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일부에서는 엄마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엄마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두 가지 영향에 대해서 일부에 살펴보겠고요. 2부에서는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나머지 원인들을 살펴보겠고, 3부에서는 비록 심각한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영양소 하루에 2알만 먹으면 아토피 굉장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3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엄마의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토피와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병되어지는 경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해 봤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은 외부 침입자들과 싸워야 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인 우리 신체 일부를 외부 침입 물질로 오해하고, 다시 말하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으로 오해를 하고, 이물질로 오해를 하고 공격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는 알레르기나 아토피, 천식, 제1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제 개인의 위생관념이 상당히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사시면서 나갔다 오면 무조건 탈무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무조건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생길 만큼 굉장히 이제 깨끗한 환경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감염성 질환은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감염성 질환은 줄어드는데 자가면역 질환인 아토피나 알레르기와 같은 이런 증세들은, 자가면역 질환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둘 다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도대체 왜 이런 감염성 질환은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줄어드는데 왜 자가면역 질환은 계속 상승될까?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알레르기 하면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되면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막 이러면서 꽃가루가 날아다니면, 꽃가루 알레르기 나오면 에치 하고 재채기 하시는 분들 있죠. 보통은 되게 알레르기 하면 꽃가루 알레르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는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두드러기처럼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에 알레르기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보통 알레르기 하면 눈물과 콧물이 흐르고 또 알러지 비염이 있는 경우, 또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증상만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시죠? 아이들이 뭐 급식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카레를 먹었는데 우유가 들어서 사망했다든가, 또는 땅콩 알레르기로 사망했다든가 종종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자, 여기 그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여름에 미국의 16세 소년 스콧 존슨이 가족들과 자주 가던 식당에서 팬케이크를 먹다가 유제품 알레르기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밀크 알러지 데트, 16세의 소년이 우유 알러지로 인해서 법정 소송까지 들어간, 사망함으로 인해서 법정 소송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되고 있고, 같은 해 11월에는 챈들러 스윙크가 땅콩 알레르기로 사망합니다. 여기 대학생이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냐면 피넛버터, 땅콩 버터 있죠. 땅콩 버터, 그래서 땅콩 알레르기로 인해서 심한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실들이 또 보도됐습니다. 또 13세의 소년 13세의 소녀 나탈리 조지가, 여기 보시는 거 나탈리 조지가 13세인데 이 소녀가 서머 캠프에 갔다가 뭐 때문에 이 친구가 사망했냐면 보니까 버터 알러지입니다. 피넛버터 알러지. 땅콩 알레르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유나 땅콩.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들은 보통 땅콩을 잘 안 먹죠. 우유도 안 먹고. 자, 땅콩 알레르기 환자가 미국에만 150만 명이랍니다.
어린이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유 알레르기 쇼크로 사망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종종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땅콩 알레르기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예 땅콩 알레르기 여부를 따로 물어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만큼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땅콩 알레르기. 특별히 땅콩은 알레르기가 있거나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주의하셔야 되죠. 게다가 땅콩은 조미되어서 나온 땅콩은 발암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땅콩 알레르기가 있지 않더라도 땅콩을 드실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아동음식 알레르기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2013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CDC가 뭘 봤냐면 Big Jump in Rate of Food Allergy, 음식물 알레르기가 아주 심각한 비율로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1997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사이에 아동의 음식 알레르기가 무려 50%가 증가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하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땅콩 알레르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각 나라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 다음에 8가지 정도가 알레르기 증가의 원인으로 소개되어지는데 제가 이번 시간 1부에서는 엄마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알레르기나 아토피 2가지 원인을 살펴봅니다. 자, 알레르기 증가의 원인, 엄마의 무엇 때문이지? 첫째,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유 수유. 아이를 낳는데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되지 않는 엄마들도 있고 젖이 말라서 안 나오는 엄마들도 있을 거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가슴이 조금 흉해질까 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이번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 어려서 굉장히 아토피나 알레르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소아과 학술지인 Pediatrics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There is evidence, 여기에 아주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태어나서 첫 4개월간 모유로만 수유한 경우에 태어나서 첫 4개월간 분유가 아니라 모유로만 수유한 경우에 유제품 알레르기나 아토피, 여드름, 천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대요. 데디아에. 뭡니까? 브레스트 피딩, 모유 수유를 처음에 초창기에 적어도 4개월 정도를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우유, 소젖 우유를 가지고 수유를 한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방하고 지연할 수가 있는데 무엇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연할 수가 있었냐면 바로 아토픽 데르마타이티스, 아토피 피부염이나 또는 카우밀크 알러지, 소젖 우유로 인해서 생기는 아토피나 알레르기, 그리고 wheezing in early childhood, 유아기 때 여러분 천식이 걸리면 쌕쌕 소리 내죠. 천식이 있는 분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천명이라 그러죠. 쌕쌕 소리 나는 거. 그런 모든 그러니까 아토피 알러지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또는 그 소젖 알레르기나 또는 천식으로 인한 어떤 쌕쌕 소리 내는 천명과 같은 이런 모든 증상들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유를 먹이니까? 모유를 먹이니까. 모유 수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특별히 가족력에 유제품 알레르기 위험이 높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모유 수유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유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겐 성분이 아기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모유에 라우루산 성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우유보다는 코코넛 밀크를 오리지널 100% 코코넛 밀크를 드시면 모유에 있는 그 라우루산 성분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코코넛유를 드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로푸드 요리를 할 때 이 코코넛 밀크를 조금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유에는 알레르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4개월 정도 모유를 먹였더니 아토피나 알러지나 천식에 의한 천명과 같은 여러 가지 이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분유의 성분은 83%가 뭐다? 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당분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설탕과 기름입니다.
자, 식품 표기를 확인해 보면 주성분이 콘시럽,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MSG 공부하셨죠? MSG, 뇌신경 독소. 이런 MSG가 함유된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 때부터 먹는 분유에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수입산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고집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나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어려서부터 뇌신경 독소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 이런 좋지 않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모유가 안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에는 모유 수유 마사지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첫째, 우리 아이의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엄마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심각한 아토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토피 알레르기 엄마의 무엇 때문이다? 따라오죠. 제왕절개 수술. 과거에는 진짜 골반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만 제왕절개를 했는데 요새는 어머니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딸들이 이제 아기 낳으러 가면 아예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연분만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뭐하러 고생해요 하면서 제왕절개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구로하는 고통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 후에 이제 자궁이나 난소 쪽의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2013년 미국 ABC 방송 리포트에 소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분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아이에게로 분변 미생물이 전달되는 것이 보였지만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러한 미생물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변 미생물, 가장 좋은 유익균들이 아이에게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서는 장내 미생물군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 아이들은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속의 형성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유럽 임상미생물학 감염질환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JTBC 다큐 플러스 잘 비워야 잘 산다 라는 프로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 출산을 할 때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서 유익균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면역력이 쑥쑥쑥 올라가서 아토피나 알러지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한 아이들은 유익균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해야만 할 수밖에 골반이 아예 벌어지지 않아서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경우다 하면 가급적이면 모유수유라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길러주고 아토피나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미 체질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체력을 가지고 나셔서 20년, 30년, 40년 후에 이렇게 암이라는 큰 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 시험이긴 하지만 클로스트리디아라는 유익균을 쥐에게 먹여봤더니요, 알레르기 예방 효과가 관찰되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우리 면역의 몇 프로를 담당하더라? 70%를 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여러 많이들 드시죠? 장 누수 증후군 때문에 걱정하셔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제되어서 나온 화학적인 것들에는 또 우유 유제품이 또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식생활과 또 3부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엄마를 통해서 아토피와 알레르기와 같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비롯되어질 수 있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제왕절개 수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딸들이 이제 출산할 때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면 우리 손녀들이 아토피 때문에 지금 고민하셔가지고 저에게 상담하신 분이 한 3-4분 되십니다. 이번 기회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